이주영입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은 생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돈을 빼앗아 그 부모들에게 주는 것은 분배라고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지난 2일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의 대관식을 위한 13조어치의 기념품 비용에 불과합니다. 선물은 빠르게 휘발하고 남은 포장지는 다음 세대가 치워야 할 겁니다. 현금성 자산 보편 지급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2020년 KDI 연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통해 증대된 소비 효과는 정부가 투입한 14조 원의 30% 수준인 4조 원에 그쳤습니다. 잠시 숨통이 튄 곳도 없지는 않았겠으나 증가한 가계부채와 훼손된 국가재정 건전성을 들여다보면 이는 대한민국의 갈증에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정책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서울시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급 예산 대비 약 70%의 높은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비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어느 쪽이 국가 경제에 더 유익했고 또 어느 쪽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유리했을지는 수치로도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선심성 살포와 필수적 복지의 차이를 가려야 합니다. 전체 경제의 체질과 흐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포퓰리즘으로 침몰하지 않기 위한 복지의 기본 전제여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1127조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며 세수는 지난해 56조 원의 결손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이 넘게 빌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고갈 위기 또한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재난입니다. 경기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가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빚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의무입니다. 아이들의 용돈 통장을 털어 부모들이 꽃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의 한 표가 아니라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고민하는 진짜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개혁신당은 오늘의 안정, 내일의 희망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적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된 안보 위협국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적은 두말할 것 없이 북한입니다.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해 놓았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은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고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며 공개적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북한만 조심하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잘 지켜질 수 있는 겁니까? 한반도 주변의 4대 강대국들 중 우리가 미국을 유일한 우방국으로 여기는 까닭은 바로 우리의 영토와 역사에 대한 야욕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미국을 제외한 우리 주변국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안보 위협국들이란 소리입니다. 다행히도 일부 좌파 극단주의자들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 대다수가 권위주의 독재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있지만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같은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경계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와 역사에 대해 끊임없이 도발해온 잠재적 안보 위협국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인구와 경제력이 2.5배 정도 규모가 큰 강대국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권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군사력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특히 해군력은 현 상태로도 중국과 세계 2위 자리를 다툴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런 일본이 최근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며 패전 후 1947년부터 줄곧 유지해온 이른바 평화헌법마저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추구하는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넘어서는 군사대국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날도 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군사대국 일본이 과거의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국가 차원에서 더욱 미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급 전쟁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집단 참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젠 일본 유력 정치인들이 천인공노할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일본 침략군을 향해 고귀한 희생을 한 선인들이라며 대놓고 찬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줄곧 외쳐온 것이 바로 다케시마, 즉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입니다.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을 1952년 1월 한국 대통령 이승만이 국제법에 반하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불법 점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여 국제사회에 퍼뜨리며 독도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를 교과서에 실어 일본 젊은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 지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10수년 전에는 시네마현에서 열리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켜 이를 국가 행사로 위상을 격상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독도를 놓고 한일 간 대립 상황이 이러함에도 미국은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며 오히려 일본 편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일 간 독도에서 분쟁 발생 시 결국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면 독도를 강탈당할 수도 있는 잠재적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 정부가 그토록 중시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중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유용할지 몰라도 일본의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과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까지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35년간의 일본 식민지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는 광복절 기념식에서마저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일방적인 짝사랑을 대내외에 표시하며 대일편향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또 한 번 일본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음이 분명한데도 아무 대책이나 반성 없이 변명과 말 바꾸기로 일관하여 국민의 큰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 중국의 도발과 위협을 중시하는 만큼 일본과 관련한 일련의 역사 왜곡과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성윤입니다. 누가 힘이 더 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 황윤길과 김성일을 혹시 아십니까? 서인의 황윤길, 동인의 김성일. 120년 만에 일본이 통일된 후 머지않아 조선이 침략당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어 황윤길과 김성일을 사신으로 보냈지만 의견이 달랐습니다. 일본의 내침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던 황윤길의 의견은 세력이 강했던 동인들로 인해 묵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92년 봄 그의 의견대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영웅 이순신이 아니었다면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위기 앞에서 자국 내의 힘자랑은 국민께 큰 피해를 줍니다. 저는 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맞이해야 할 대한민국은 얼마나 암울한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현 대한민국 정치는 힘자랑 중입니다. 민주당과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내에는 전국 대의원대회를 전국 당원대회로 이름을 바꾼 첫 전당대회인데 호남에서 20% 투표율밖에 되지 않는 전국 개딸대회로 되고 있는 상황. 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안 방안의 보고서에서 58.2%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영웅 이순신이 또 필요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